안녕하세요. 소나무 철학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지금 이렇진 않았을 텐데.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마음을 함께 키워가는 시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하실 때 있으신가요?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 혹시 나만 그런 걸까? 친구에게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못했던 적 있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에게 너무 엄격해졌을 때 그 자기 비판을 어떻게 마주하고 다독일 수 있을지 함께 천천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해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할까?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볼게요. 나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해졌을까?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어쩌면 답이 조금씩 보입니다. 평생 책임지는 역할을 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늘 누군가를 챙기고 지키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몸에 스며든 겁니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릴 수 없는 과거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미 지나간 선택들, 이미 끝난 관계들, 이미 떠나보낸 사람들,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들. 그걸 떠올리면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때 넌 왜 그랬어? 그때만 조금만 더 제대로 했어도 지금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은 경험을, 좀 더 넓어진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야로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 당연히 왜 그랬지?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그때의 마음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걸 먼저 인정해주는 것이 자기 비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2.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시선은 바뀔 수 있다.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지금의 시선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자꾸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과거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그 과거를 오늘 내가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었어도 그 일을 두고 이건 내 인생의 실패 증거야 라고 해석하면 평생 나를 괴롭히게 되고, 그래도 그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조금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구나 라고 해석하면 그 경험은 상처에서 자원으로 조용히 바뀝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는 여러분의 과거를 억지로 미화하거나 좋게만 보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를 계속 때리는 도구로 과거를 쓰지 말고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창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제안을 함께 해보려는 겁니다.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연습을 통해 자유롭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첫 번째, 오늘 나에게 했던 말 적어보기. 첫 번째 연습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큰 방법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혹은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하루 동안 속으로 나에게 했던 말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넌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사는데 넌 왜 이 모양이니? 너는 항상 이렇다니까. 혹시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내 아이에게, 손주에게,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지 잠깐 상상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못하겠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못할 말을 나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쉽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억지로 자신을 칭찬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나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너 그 상황에서 그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많이 힘들었지? 이해해.
그 말들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씩 건네보는 겁니다. 4. 두 번째, 그때의 나에게 편지 쓰기. 두 번째 연습은 편지 쓰기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하나 있으신가요? 자꾸 떠오르는 후회의 순간, 죄책감이 드는 어떤 장면. 그 장면 하나를 가만히 골라서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그때의 나에게. 너는 그때 참 많이 버겁고 외로웠지. 누구한테 하소연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그냥 버티느라 고생 많았어. 지금 돌아보면 분명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상황에서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때 내가 버텨줘서 지금의 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고맙다. 이 편지는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의 나를 계속 재판하는 재판관 자리에서 잠시 내려와 이제는 그때의 나를 이해해주는 증인의 자리 혹은 따뜻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의 자리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굳어있던 자기 비판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5. 세 번째, 기준 바꾸기. 세 번째 연습은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조금 바꿔보는 것입니다. 완벽함에서 그때의 최선으로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기준으로 살아왔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된다. 가족에게 완벽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넌 실패한 부모야. 넌 무능한 사람이야.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준을 이렇게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완벽했느냐? 가 아니라 그때의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느냐? 그때의 상황, 그때의 내 나이, 그때 내가 가진 정보, 그때 내가 감당하고 있던 문제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면 사실 우리는 부족한 와중에도 그때 나름대로 정말 애썼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이 기준의 변화를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철학적 작업? 더 이상 완벽함이라는 잣대로 나를 재단하지 않고 그때의 조건 속에서의 최선이라는 잣대로 나를 이해해주는 것. 이게 바로 스스로를 조금씩 용서하는 시작입니다. 나를 용서하는 연습이 더 먼저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나에게 너무 엄격해졌을 때 그 자기 비판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평생 책임지는 역할을 하며 살아오느라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더 가혹해진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지금의 시선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했던 말을 한번 적어보고 그때의 나에게 편지를 조용히 써보고 기준을 완벽함에서 그때의 최선으로 조금씩 바꾸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중요한 과제는 어쩌면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연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여기까지 걸어온 긴 여정의 기록입니다. 소나무 철학은 그 여정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 편에 서서 천천히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요즘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자기 비판 한 문장 적어주셔도 좋고 혹은 오늘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하나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럼 오늘도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소나무 철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